손을 잡고 데이트를 한다던가 키스 같은 경우 바람핀 것만 입증이 된다면 맥시멈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일단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저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탐정학과에서 탐정학 교육을 하고 있는 염건영 교수라고 합니다. 외톨이형 탐정은 거의 존재 안 하신다고 봐야 됩니다. 미행 추적 탐문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일인이 자기를 추적하고 있다는 걸 조사 대상자가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2명 내지 3명이 로테이션으로 교대로 이렇게 조사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탐정으로서의 역량이나 활동 내용은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고 잘한다고 보여지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최소한 2명에서 심한 경우 4명까지 투입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독 탐정 같은 경우는 위협을 받거나 역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강염남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2명 이상의 탐정이 공동으로 협업하는 체제가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탐정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셜록 홈즈나 미국에 나와 있는 수사관이랑 비슷한 류의 탐정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준 수사권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총기 휴대나 일정 부분 수사관하고 좀 유사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조사 행위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조사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을 기반으로 해서 증거를 내놔라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쓰레기통 수거하는 건 제가 탐정들 교육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해 주는 건데, 버린 물건 있잖아요. 폐기물이죠. 이거는 수집하는 건 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 같은 경우도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 촬영은 그건 관계는 없는데요. 법원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촬영을 해서 제출했다 이런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이걸 예를 들어 유포를 한다던가 협박을 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이용한 미행은 이건 사생활보호법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행에 대한 부분도 탐정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녹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내가 그 녹음의 당사자로서 들어가 있는 경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도청식으로 녹음하는 경우, 도감청은 국가적으로 수사기관도 영장 없는 상태에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탐정은 내가 직접 움직여서 듣고 보고 느낀 것만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로 쓰는 아이템들은 이제 카메라겠죠. 스마트폰 기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렇게 멀리 있는 것들을 탐지하고 촬영하는 것, 근거리 접사 촬영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있잖아요. 잘못하면 2~3천 킬로를 쉬지 않고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량이 중간에 퍼져버리면 끝난 거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차량 관리에 관련해서는 탐정들이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옷도 다양하게 옷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보면 일 잘하는 탐정들은 뒤 트렁크에 대여섯 가지 완전 다양한 형태의 신발부터 해서 이게 다 갖춰져 있거든요. 누가 보면 이제 순회 공연은 트로트 가수로 많이 아는데 다양한 의복이 자기한테는 무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탐정들이 받는 현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절실한 의뢰인, 그리고 자기가 꼭 이걸 해야 되고 문제는 이 상황을 놓치면 자기 끝난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탐정들은 실제 업무에 투입된 지 6개월에서 1년 내에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자들만이 전 탐정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탐정이 되게 다양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사사건 전문 탐정이나 불륜 탐정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산업 스파이 전문 탐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도피사범 추적 탐정도 우리나라에 실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 디지털 성착취물만을 적발해서 이걸 삭제하거나 경찰에 고발하는 탐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적 목적으로 돈을 안 받고 일하시는 공익 목적 공공탐정도 실제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률 대리인들이 상대방하고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간혹 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전문으로 하는 법률 탐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탐정의 업무 단가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 천차만별이고요. 어떤 기준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 탐정이 2만 명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청 등록되어 있는 탐정만요. 이분들 평균 가격을 놓고 보면 이분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은 말도 안 되고요. 하루 평균 1인당 30에서 맥시멈 100만 원까지가 지금 현재 시장의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하루 만에 성공했다고 해서 나머지 비용을 반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연남을 스카우트 하신다면 네.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일단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2인 이상을 기반으로 해서 60에서 100만 원 사이에 일 기준 비용이 나오고 있고요. 보통은 5일 계약이 평균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곱하기 하면 비용이 산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명의 이제 바람핀 사람들이 바람핀 것만 입증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면 이걸로 이제 이혼 사유가 되거나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모텔에 둘이 뭐 손을 잡고 들어간 게 찍혔다던가, 그리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나온 것만 촬영이나 증거가 채집이 돼도 불륜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제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키스 같은 경우 이걸 찍어가지고 이게 바람난 증거다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지만 바람핀다는 것은 이제 성적인 접촉을 일반적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숙박업소나 또는 바람피는 대상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뭐 자고 나왔다던가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게 불륜 사건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자 검사도 이제 두 가지로 또 보셔야 됩니다. 좀 복잡한데, 첫째는 뭐냐면 간단한 친자 검사, 기초 검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보통 10만 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명을 비교해야겠죠. 그래서 기초 검사는 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코라스라고 있습니다. 한국 그 기술표준원에서 인증을 해주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실험실이잖아요. 유전자 감식하는 업체들이요. 실험실이기 때문에 이 코라스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하는 건 좀 가격이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법정에 내가지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친생자 부존재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건 좀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대학원 과목 중에 저희 탐정 윤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만든 대학원 과목인데, 조사 의뢰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가 있는데 이 의뢰인 편을 들어야 되는 게 탐정은 기본 윤리잖아요. 왜 이 의뢰인이 좀 도움이 필요하니까 탐정을 의뢰한 건데, 이쪽 조사 대상자가 돈이 많은 경우가 있거나 권력자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역으로 탐정이 의뢰인하고 얘기를 하다가 스톱을 하고, 반대로 이 조사 대상자 있잖아요. 가서 얘기하는 게 뭐냐, 제가 부인을 통해서 지금 선생님의 불륜을 의뢰를 조사를 받았는데 저가 안 본 걸로 할 테니까 저랑 협상하시죠. 이래서 역으로 돈을 받은 사건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정기관 내에서 아시겠지만 금속류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연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숟가락과 젓가락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글로리나 다른 영화에도 보면 그 교도소에 조직원하나 투입을 해서 복수를 하거나 연락병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과거 1980년대까지의 교도소에서 일부 이루어진 얘기고요. 지금 현재 교정 시스템 내에서는 불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격 대상자인 사람하고 새로 입감이 돼 있는, 즉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이 인적 관계가 있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다 검색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같은 교도소나 같은 방에다 집어넣는 건 불가능하겠죠. 공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신원을 보호해 주는 거는 경호업이라고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까지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만약에 진짜로 뭐 신원 보호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경호업까지 겸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 기회로 그 글로리를 보면서 강연남이라는 이제 탐정이죠. 이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됐는데, 탐정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사생활을 극단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경찰관도 처벌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화된 내용이 다 탐정에 맞는 내용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나 또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탐정의 긍정적인 모습은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냐,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